사실대로 말해. 영주 친아빠 누구야? 흥분한 오천수의 말에 강소연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화내는데 어떻게 말해? 강소연의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오천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술도가를 몰래 팔아버리려고 했던 건 또 무슨 소리야? 오늘은 강소연의 수작질이 전부 들통나고 숨겨왔던 거짓말까지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텅 빈 하늘 아래 막걸리 항아리가 빼곡하게 늘어선 독수리 술도가 마당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항아리 사이를 가르는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분위기를 더욱 거칠게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동석씨, 왜 자꾸 이래요? 막걸리 좀 보러 왔다가 듣는 말이 다 경영에서 손 떼라, 술도가 떠나라예요. 저도 이 집주인인데 이렇게 밀어내듯 말 들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말끝마다 작은 한숨을 섞으며 마광숙은 떨리는 손을 꾹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이미 분노 섞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시동생들이 겪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느라 밤낮 없이 뛰어다녔지만 정작 한동석은 그 모든 것이 술도가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광숙씨,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저 술도가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광숙씨가 시동생들 일에만 매달리다가 몸까지 망가지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물러나서 몸부터 챙기시라고 한 거예요. 한동석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광숙의 숨막힐 정도로 바쁜 삶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전하는 방식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항아리 한가운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앞에 놓인 장독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오장수의 흔적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건만 한동석이 자꾸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 억울했습니다. 술도가를 지금까지 지켜온 건 장수씨랑 저예요. 시동생들 문제로 힘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빠지라는 건 그동안 제가 지켜온 걸 뺏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술도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동석이 과연 알고 있는 걸까? 서운함이 자꾸 치밀어 올랐습니다. 광숙씨, 뺏으려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무리하다가 쓰러지시면 술도가도 광숙씨도 다 잃을 수 있어요. 전 그게 더 무서워요. 한동석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광숙이 무리하다가 쓰러질까봐 걱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에게는 그저 술도가에서 손떼라는 압박처럼 들렸습니다. 점점 언성이 높아지자 항아리들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둘의 말은 서로를 더 상처 입히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동석씨 마음도 알아요. 도와주고 싶단 거. 근데 이건 제 술도가예요. 시동생들이랑 같이 지켜가야 할 공간이에요. 제가 떠나면 이곳이 무슨 의미가 남아요? 포기 못해요. 마광숙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한동석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갈등만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마광숙의 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 사람도 날 걱정해서 저러는 건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둘은 결국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다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광숙씨, 일단 우리 잠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말이 안 통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더 말하면 감정만 상할 것 같네요. 마광숙은 곧장 등을 돌려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석은 씁쓸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아니면 광숙씨가 내 진심을 못 알아듣는 건가? 해소되지 않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술도가 한편에서는 바람결에 항아리들이 희미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결론 없는 갈등을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한 걸음씩 멀어졌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자고는 했지만 그 공기는 씁쓸함으로 가득 차 오랫동안 마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술도가 안쪽 사무실은 대체로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종종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야 수도 없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오늘 이곳을 기웃거리던 낯선 그림자는 바로 강소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예민하게 흔들렸고 마치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는 듯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강소연은 문이 잠깐 비어있는 틈을 노리며 살금살금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도장함과 각종 서류들이 그녀의 시야를 사로잡았습니다. 마광숙이 서랍 정리를 대충 한 채 지낸다는 얘기를 엿들은 적 있었기에 지금이 기회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강소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 마광숙은 건너편 창고를 둘러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재고를 파악하던 중 시동생들과 공유할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인감도장이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상태였습니다. 마광숙은 잠시 후 돌아오겠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자리를 비웠던 참이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강소연은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인감도장과 몇 장의 서류 봉투를 재빨리 빼냈습니다. 얼굴에는 실소가 번졌고 계획대로만 하면 된다는 듯이 종이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득 바람에 문이 삐걱거리자 강소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재빠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침 창고 쪽에서 돌아오던 마광숙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뭘 하세요? 잠깐 사무실에 볼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마광숙은 미묘하게 의심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강소연이 오천수 문제로 이곳에 드나든 적이 있어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특별히 찾아올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 수상쩍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천수 씨랑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들렀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길래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강소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에는 살짝 땀이 맺혔습니다. 다행히도 마광숙에게 큰 의심을 받지 않고 무사히 사무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나온 강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물건 잡혔습니다. 인감도장도 확보했어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계약금부터 진행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한편 술도가 밖에서 우연히 강소연의 뒷모습을 본 오천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소연이 또 뭔가 꾸미는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스쳤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어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천수는 이 상황을 마광숙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지금은 실체가 분명치 않기에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날이 어스름하게 저물 무렵 LX호텔 최상층 회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한동석의 손길이 다소 분주해 보였습니다. 전통주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읽으며 그는 독수리 술도가에 전문가를 투입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호텔의 비서는 다소 당황한 얼굴로 노트북을 켜두고 열심히 정보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지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전통주 전문가이면서도 경영 전략에 능한 인물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술맛을 아는 소믈리에가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까지 가능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비서는 SNS, 업계 블로그, 전통주 소믈리에 커뮤니티 등을 샅샅이 뒤지며 후보자 목록을 추려나갔습니다. 어떤 인물은 유명하지만 경영 감각이 부족했고 또 다른 인물은 한순간에 회사를 망쳤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고심하던 비서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던 찰나 낯선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매물 정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습니다. 전통주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독수리 술도가의 부도설이 돌고 있으며 곧 매물로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서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한동석이 매각을 추진 중인 걸까? 아니면 마광숙이 단독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비서는 급히 문서를 정리한 뒤 한동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보고를 받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매물이라니요? 제가 아는 한 술도가를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광숙 씨와 갈등이 좀 있다 해도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분이 아니에요. 한동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갈등이 생겨 잠시 거리를 둔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매각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혹시나 그 갈등이 더 심해져 마광숙이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린 건 아닐까? 비서는 일단 제가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한동석은 홀로 남아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엔 근심이 깃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술도가를 파는 건 아니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그 생각을 밀쳐내려 애썼습니다. 잠시 뒤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추천한 경영 전문가 후보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한동석은 간단히 자기소개와 호텔 상황,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와 관련된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매각, 부도 같은 단어로 가득 차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놓자마자 그는 곧장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당장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술도가가 정말 매물로 나온 건지 광숙 씨는 알고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출발하시겠습니까? 한동석은 서둘러 서류를 챙기고 재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네, 수행할 준비를 해주세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차창 너머 번쩍이는 도심의 불빛을 향해 그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술도가를 지켜줄 겁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저녁, 술도가 입구 앞에 검은색 세단이 급히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한동석이 내렸고 뒤이어 비서도 서류 가방을 든 채 허둥지둥 뒤따랐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쪽 정보를 확인한 결과 계약금이 이미 오간 상태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뒤 곧장 이곳으로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비서는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사실이라면 엄청난 분쟁이 예상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석 역시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술도가를 팔아치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마광숙이 설마 이런 결정을 했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최근의 갈등으로 혹시 마음을 바꾼 건 아닌지 의심도 들었습니다. 현관 안쪽으로 들어서자 마침 마광숙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가에는 수면 부족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한동석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광숙 씨, 죄송합니다만 꼭 봐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독수리 술도가 부동산 거래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었고 이는 매매 계약서 일부 사본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서류를 들여다보다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석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도가가 매물이라니. 전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이곳을 팔 생각도 추호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가 꾸민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동생들이나 자신, 누구도 이 술도가를 내놓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까지 오갔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동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브로커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물건 상태가 좋다더니 계약금도 정해진 거 맞지 않느냐고 말하며 서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매매,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석은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교차하는 짧은 순간 지금까지의 갈등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술도가를 함부로 팔아넘기려 한 것일까? 비서가 서류 여러 장을 펼쳐 보이자 마광숙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문서도 있었고 자신이 사용한 적 없는 서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인감도장은 사무실 서랍에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제 도장. 분명히 사무실 서랍에 있었는데 누가 그걸 몰래 가져간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마광숙은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석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단 호텔 법무팀 부를게요. 광숙 씨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도울게요. 그 말에 마광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도가를 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느닷없이 닥쳐온 불법 매매 위기. 두 사람은 잠시나마 갈등을 잊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사무실에는 호텔 법무팀 변호사가 긴급하게 도착했습니다. 한동석의 요청으로 출동한 이 변호사는 불법 매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명의 위조 흔적이 명확합니다. 인감도장은 진짜긴 한데 본인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됐어요. 이건 애초에 무효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선언에 마광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혹시 법적으로 묶여버릴까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다행히 법무팀이 신속히 대응해준 덕에 큰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인감도장을 훔치고 서명을 위조한 장본인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때 한켠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오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귀띔했습니다. 형수님, 사실 소연이가 며칠 전부터 사무실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걸 봤어요. 좀 수상하긴 했는데 제가 증거도 없고 뭐라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오천수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광숙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소연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날까지 술도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었습니다. 법무팀은 계약서를 정리하며 완전한 무효 처리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에 마광숙은 잠시 안심했지만 강소연의 잠적 소식에 더 큰 분노와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천수도련님, 소연 씨한테 혹시 연락 안 오나요? 마광숙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오천수는 지친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메신저도 씹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건지 진짜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파탄났지만 이렇게 불법 매매까지 벌일 줄은 몰랐습니다. 술도가엔 마광숙이라는 책임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강소연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호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사기 및 위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천수는 그 자리에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큰 사태가 생기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광숙도 결심을 굳히며 어떻게든 그녀를 찾아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술도가를 뒤덮었던 불안은 계약 무효 판정과 함께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사건을 치른 뒤였기에 마광숙의 마음에는 한층 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또다시 믿고 싶었던 이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사무치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서늘해진 늦가을 아침, 술도가 마당 구석에서 마광숙은 창고 문짝을 힘껏 닫으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을 훔쳐 불법 거래까지 시도한 강소연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한동석과의 갈등 탓에 문단 속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따라붙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강소연에게 사무실에 침입할 기회를 주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마음을 먹은 사람이었다면 결국 다른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마광숙이 진짜로 중요하게 느낀 것은 이처럼 큰 사건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의 편이 되어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한동석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도가의 경영권 문제로 날카롭게 부딪혔던 사이였지만 막상 사건이 터지자 그는 호텔 법무팀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술도가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도가의 안녕을 바라면서도 마광숙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읍내에 다녀온 후 저녁 무렵 한동석이 조용히 술도가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흰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숙 씨, 괜찮으십니까?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는 스미다 하체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엔 부드러운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창고에 기대선 채 눈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우리 술도가를 팔 생각을 했다는 게 내가 너무 방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석 씨한테도 괜히 오해하고 괜히 의심해서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말끝마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그녀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광숙 씨. 저도 너무 성급하게 개입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곳이 소중하다 보니 저도 마음이 급해졌던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광숙 씨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결국 당신이 납득할 수 있어야 잘 굴러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 말에 마광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짓눌려 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동석 씨는 내 편이 되어준 거였구나 하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동석 씨가 아니었으면 이번 일도 해결 못했을 거예요. 법무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가요. 고마워요.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씨는 감사와 미안함으로 차츰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한동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술도가 운영은 언제나 광숙 씨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드릴 건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동생들 문제에 불거지는 사건들까지 감당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걱정은 진심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차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기류는 어느새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태도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어떤 갈등도 진심 어린 대화로 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람직한 관계일 것입니다. 술도가 한 귀퉁이에서는 밤이 깊어가도 항아리 속 막걸리가 익어가듯 그들 사이에도 조심스레 화해의 향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술도가 별채에 머물던 오천수는 노곤한 몸을 누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발신자 이름은 영주였습니다. 딸 영주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드물었기에 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지금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평소 밝게 웃던 영주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천수는 숨을 고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영주야, 무슨 일이니? 괜찮아.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거야? 영주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백제 모텔에 있어요. 나도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소연이 왜 모텔에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무슨 위험한 행동을 하려는 건 아닐까? 최근에 행방이 묘연했던 것도 불안했는데 이제는 딸마저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알았어, 영주야.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있어. 아빠 금방 갈게. 모텔 주소랑 정확한 위치 알려줄 수 있어? 영주는 울먹이며 모텔 주소를 전했습니다. 오천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재빨리 겉옷을 챙겨 나섰습니다. 술도가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100번쯤 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마광숙이나 다른 시동생들에게 알릴까? 하지만 괜히 소동을 일으키는 것보다 우선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건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는 기어를 급히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소연이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 미국에서 사고를 치고 돌아온 것도 모자라 술도가 매매 위조 사건까지. 그리고 이제는 모텔에서 잠적이라니. 영주가 자기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주야, 네가 어떤 아이든 난 상관없어. 아빠는 널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질 거야. 우리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자. 그렇게 결심을 굳힌 뒤 그는 가속 페달을 꾹 밟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강소연을 직접 마주하고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야 할 시간일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을 부를지 아니면 직접 설득할지는 현장에 도착해야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자 백제 모텔 간판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천수는 긴장된 가슴을 진정시키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영주가 날 믿고 전화했으니 나도 내 선택을 믿어야지. 그 생각을 곱씹으며 그는 조용히 모텔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표정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제 모텔 2층 복도는 낡아 희뿌연 조명 아래로 물때가 배어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영주가 알려준 호실 번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야. 문 열어. 답이 없었습니다. 천수는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돌려봤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기지 않았고 천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강소연이 지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도 번지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만신창이었습니다. 천수를 보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왜 왔어? 나. 이제 끝났어. 다 끝이야. 내 인생도. 강소연은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수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와 빈 술병들. 그는 입술을 앙다물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질 듯 다가오자 천수는 서둘러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자가 술도가를 팔아넘기려 한 장본인이란 사실이 떠올라 이가 갈렸지만 한때 함께 살았던 기억도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술도가를 그렇게까지 하려던 이유가 뭐야? 계속 도망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소연은 흐느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목이 갈라지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다 망쳤으니까. 더는 할 말 없어. 천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태로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감 위조와 사기미수 혐의로 수배 상태가 된 그녀를 더는 숨겨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 2명이 모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연은 움찔했지만 이미 기력이 다 빠진 상태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꺼내며 체포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도장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그 말에 소연은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서로에게 날카로운 고통을 짧게 끝내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소연의 미국 체류 기록을 간략히 확인하던 중 영주가 사실 그녀의 동거남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천수는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설마 영주가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소연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천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영주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소연을 몰아붙이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수의 시선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영주는 소중한 아이라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친부가 아니어도 자신이 키워온 세월이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며칠 뒤 LX 호텔 임시회의실에서는 법무팀이 분주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전통주 전문가 영입과 동시에 술도가 관련 문제를 진두지휘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법무팀도 이 사건을 맡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강소연 관련 자료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인감 위조, 계약서 허위 작성, 사기미수 혐의, 그리고 미국 내 경제 사기 이력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호텔 법무팀 변호사는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한동석은 결연한 표정으로 문서들을 넘겨봤습니다. 확실히 중범죄죠. 술도가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명확합니다. 광숙 씨와 천수 씨 처지를 생각해도 합의 없이 넘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투 속에는 강경한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 이상 이런 범죄를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마광숙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법무팀이 모두 모여있는 모습에 그녀는 긴장된 눈빛으로 한동석을 바라봤습니다. 동석 씨, 오늘 부르셨다고 해서 왔어요. 소연 씨 기소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광숙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을 무르게 넘길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전체를 흔들 뻔한 일이었기에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심을 이미 굳혔던 것입니다.
법무팀 변호사는 곧바로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강소연 씨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차가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강소연이 미웠다 해도 실형까지 받는다면 오천수와 영주의 마음에 남을 상처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물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합의할 생각은 없어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만큼의 큰 잘못이잖아요. 제 도장을 훔쳐서 술도가를 팔려고 한 거니까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얼마나 깊이 결심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던 그녀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태도였습니다. 예, 광숙 씨 뜻을 존중합니다. 호텔 법무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기소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으로 재판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낮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여전히 속이 뒤집히고 분노가 치밀긴 했지만 이왕 벌어진 일이라면 법적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고 여겼습니다. 한켠에서 법무팀이 기소 내용과 증거자료, 술도가가 입은 피해 정황까지 포함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한동석은 마광숙을 향해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편히 지켜봐 주세요. 그 무언의 위로에 마광숙은 헛헛하지만 안도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석 씨는 정말 내 편이구나. 그 생각은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강소연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야 술도가에는 어느 정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태는 마광숙과 시동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색함을 남겼습니다. 특히 오흥수와 오천수는 형수를 향해 품었던 의구심이 스스로도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날 마광숙은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밥상을 펼쳐놓고 시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리 고자동과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곧 오흥수와 오천수를 비롯해 나머지 동생들도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그동안 여러분에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장수 씨가 남긴 술도가를 지키려 애쓰다 보니 경솔했던 적도 있었고 동석 씨와의 관계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억눌렀던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그녀는 진심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흥수와 오천수는 잠시 눈치를 보다 결국 오흥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제가 괜히 형수님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술도가를 진짜 포기하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소연 씨 사건을 겪고 보니 형수님이야말로 제일 많이 애쓰셨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오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광숙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장 철없다고 여겼던 흥수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녀의 마음을 덜컥 놓이게 했습니다. 곧이어 오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미안해요. 소연이 일로 많이 흔들렸고 그때 형수님께 상처되는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수님 아니었으면 술도가가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광숙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장수 씨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가 남긴 이 술도가도 더 이상 무리해서 지키지 않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곳을 성장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해요. 그 말에 동생들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 사건으로 모두가 지쳤지만 이제는 다시금 술도가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행히 호텔 측의 투자와 법무팀의 지원으로 새 유통 채널이 열릴 가능성도 있었고 마광숙은 그 발판 위에 시동생들과의 협력을 쌓고 싶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자 오흥수가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자, 형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 밥이 먼저 줘.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됐던 마당은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의 식사 자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술도가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오장수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막내 도련님은 언제 제대하나 하는 소소한 이야기까지 오갔습니다. 오랜만에 마광숙과 시동생들은 진짜 가족처럼 웃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의 끝자락, 마광숙은 술도가 재건에 대한 포부를 조용히 밝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함께 합시다. 그러자 오흥수와 오천수가 동시에 답했습니다. 네, 형수님. 함께 할게요. 그 순간 마당에는 예전처럼 따뜻한 기운이 다시 감돌았습니다. 강소연 사태로 움츠러들었던 모든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며 술도가의 재출발을 알리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술도가 마당을 스치는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막걸리 항아리를 점검하던 마광숙은 왠지 예감이 들어 일을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걷고 있던 그녀는 마당 입구에 서 있는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멀끔한 차량 옆 한동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광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곳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강소연 사건이 수습되고 시동생들과도 화해를 이룬 지금 한동석은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된 이 시점에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광숙 씨, 오늘은 좀 늦었지만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요즘은 술도가 일이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두 사람은 마당 한켠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전 늘 광숙 씨 편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술도가와 그리고 광숙 씨 자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그의 차분하고 진지한 말에 마광숙의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도 이미 한동석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어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석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오해도 많이 했고 마음속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자꾸 밀어냈죠. 그런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시동생들 문제든 소연 씨 일도 그렇고 동석 씨가 없었다면 저 혼자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한동석은 자리를 살짝 옮겨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찬바람이 스쳐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광숙 씨. 다투고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은 대화로 풀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술도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혼 이야기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마광숙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오장수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슬픔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마광숙은 더 이상 그 감정에 묶여 자신을 학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동석이 보여준 진심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입니다. 동석 씨, 좋아요. 술도가 문제로 또 다툴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고 서로 믿으면 되잖아요. 결혼 이야기도 저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순간 한동석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밤하늘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고 술도가 항아리에서 퍼져나오는 구수한 향이 가을 바람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오랜 갈등과 불신이 하나둘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오랜만에 재회한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같은 편이구나. 마광숙도 한동석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도가 안 어딘가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려왔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따뜻한 포옹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관할 지방법원에서는 강소연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불법 매매 시도와 인감도장 위조라는 명백한 증거가 충분했기에 재판 절차는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소연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오천수와 영주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주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조심스레 앞발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수의 표정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현실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럼에도 영주는 이미 그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판사는 소연의 범죄 정황과 피해 규모를 하나하나 열거한 뒤 담담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감도장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없이 죄를 부인하고 회피하려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강소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법정은 이미 조용히 실형 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는 가운데 영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 소리에 오천수는 영주를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소연에게 배신당한 감정은 컸지만 함께 살아온 시간과 그 기억들은 지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영주의 가슴이 무너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소연은 경찰에 이끌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천수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켠엔 허탈함이 차올랐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현실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와 벤치에 앉은 천수는 영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주야, 네가 어떤 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빠는 널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질 거야. 우리 둘이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자. 영주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그 대답을 들은 천수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소연이 저지른 죄는 죄고 영주와의 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소용돌이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시작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그의 가슴에 작게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소연 사건은 법의 심판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술도가를 파멸 직전까지 몰아넣을 뻔했던 위기는 법정에서 깔끔히 정리됐습니다. 오천수와 영주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강소연은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지나가고 나서야 술도가는 다시금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새롭게 단장한 작은 부스가 설치돼 막걸리를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전국 유통망도 확대되면서 주물량이 급증하자 마을 사람들을 고용해 일손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마광숙과 시동생들이 뜻을 모아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이가 있었습니다. 한동석이었습니다. 호텔 쪽 인프라와 전문가 인재들을 연결해주며 술도가는 단단한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마광숙의 권한을 침해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이 술도가가 누구보다 그녀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당에는 결혼 준비로 분주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이 약혼식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동생들은 앞다투어 마당을 꾸미는 데 힘을 보탰고 오천수는 영주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오흥수는 신명나는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마광숙은 며칠 전부터 웨딩드레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빚은 새로운 막걸리를 함 대신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오장수가 남긴 고집을 이제 한동석과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특별한 막걸리였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며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수씨, 저 이제 괜찮아요. 그동안 고생시키고 걱정 많이 끼쳤죠? 하지만 이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해요. 동석씨와 함께, 그리고 시동생들과 함께. 한동석은 그녀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광숙씨, 오늘 항아리에서 뭔가 기분 좋은 향이 납니다. 특별한 막걸리인가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습니다. 하체를 유지했지만 말 속엔 편안함과 다정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석씨, 이 막걸리에는 참 많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장수씨의 유산이자 제가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동석씨와 함께 걸어갈 길까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멀찍이서 이를 지켜보던 시동생들은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뭐야, 진짜 달달하네.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술도가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양조장으로 탈바꿈했고 지역의 문화재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부 관광객들도 꾸준히 찾아와 막걸리를 시음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덕에 안정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에는 환한 전등이 켜지고 사람들의 웃음과 이야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저택 한편에 마련한 작은 별채에서 결혼 후 함께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였던 시간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같이 걸어가자는 대화를 나누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모든 악연은 제자리를 찾고 사라졌습니다. 강소연도 술도가를 흔들었던 과거의 그림자들도 이제는 먼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술도가 식구들의 밝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둥실 떠오른 달 아래 술도가 마당에는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오랜 파란 끝에 찾아온 평화와 화합, 그리고 사랑. 마광숙과 한동석은 막걸리 잔을 맞부딪히며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대화로 풀면 되죠.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술도가에는 진정한 해피엔딩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